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매지온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매지온이 투자주의 환기 종목권 이 건으로 이제 급락을 했고, 그리고 이제 다른 요인들도 작용이 돼서 이런 패턴을 이제 보였습니다. 자, 이거 우리가 한 가지 상당히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게 있습니다. 자, 그것은요, 지수 제외 규정이 있어요. 네, 이걸 우리가 확실히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시 말씀드리면 코스닥 150 지수에서 투자주의 환기 종목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코스닥 150 지수에서 매지온이 편출이 되거든요. 자, 요거 여러분 자세하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6월 달 뭐 저 코스닥 150 지수 조정 뭐 이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잘못 오해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알아야 우리가 주가의 변화를 미리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관련돼서 제가 조사를 좀 해본 결과를 여러분께 소상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어려운 상황인데 여하튼 조금이나마 좀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다. 네, 그런 생각이고요. 일단 참고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액티브 종목은 영상 후반부에 말씀을 드리니까요. 참고 꼭 하시고요. 매주원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뭐 어려운 상황인데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을 도와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궁금하신 부분이나 또 실시간 상황이 굉장히 중요하죠. 어떻게 급변할지 모릅니다. 네, 요거는 텔레그램 방에서 제가 여러분께 실시간 정보와 자료와 사인을 드릴 거니까 매지원 입장이라고 문자를 주세요. 제가 영상을 드리지만 이 영상은 또 한참 늦어요. 꼭 문자를 주시면 제가 텔방에 초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투자주의 환기 종목으로 지정이 된 게 3월 17일 기준입니다, 여러분. 그죠? 네, 여기 나와 있듯이 지정일이 3월 17일로 나와 있어요. 자, 근데 이 투자주의 환기 종목으로 지정이 되면 물론 이제 경고를 하는 그런 성격도 물론 있어요. 네, 그렇기는 한데 우리가 이제 문제는 이 코스닥 150 지수에 속해 있던 매지원이기 때문에 이 코스닥 150 지수에서 결국은 이제 퇴출이 된다고요. 편출이 돼요. 근데 이 편출이 되는 게 6월, 12월에 그 지수 조정 그때 되는 게 아니라 17일 날 지정이 됐으면 18일, 19일까지 코스닥 150 지수에 남아 있지만 20날부터는 이때부터는 그러니까 화, 수, 목, 금요일이죠. 금요일부터는 코스닥 150 지수에서 제외가 된단 말이에요.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건에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보여드리면, 자, 여기 이제 요 부분에 여러분 나와 있죠. 이 거래소 규정인데, 자, 여기 보시면 수시 변경 그래가지고 있죠. 수시 변경 그래가지고 있습니다. 수시 변경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구성 종목에서 제외한다. 그죠? 그리고 다른 종목을 편입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여기 보시면 그 밑으로 내려가면 부적합 종목 그래가지고 있죠. 부적합 종목. 다음과 같이 제외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투자 환기 종목 지정되었을 때는 지정일 이후 해당 종목의 이틀 매매 거래일이 경과한 날에 다음 매매일에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17일 날 화요일 날짜로 지정이 되는 거니까 18, 19 해서 20날 수요일부터는 코스닥 150 지수에서 편출이 되는 거예요. 자, 요게 좀 데미지가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러니까 뭐 패시브 ETF라든가 뭐 패시브 펀드라든가 이런 데서 이 매지온을 아무래도 그 매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죠? 대개 이런 상황이라면 목요일 날 동시효과 마감, 네, 이런 경우에까지 압박 요소가 남아 있는 거고, 요날 물량이 많이 쏟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죠? 네, 근데 지금은요, 벌써 그 물량이 미리 좀 쏟아지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대량 거래가 나왔다는 것은 그 부분을 암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 동향을 보면 여기는 뭐 외인 기관 동향, 개인 동향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은 외인이 이게 순매수로 나와 있는 거는요. 이걸 또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뭐냐면 매지온을 공매도 친 외인들이 있잖아요. 공매도 친 외인들은 이 주식을 빌려준 기관에서는
투자 환기 종목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일단 리스크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주식을 갚아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공매도 친 세력은 이걸 그 환매수, 즉 숏커버링 해가지고 주식을 빌려준 측에 갚아야 되는 겁니다. 이걸 뭐 기간을 두고 숏커버링을 하지는 않고요.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빌려준 기관 쪽에서는 너네들 빨리 그 주식으로 갚아라 그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공매도 친 세력들은 또 이제 공매도가 이제 금지가 되니까 매지원이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공매도 물량을 계속 갖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네. 주가를 방어하려면 또 공매도를 쳐야 되는데 신규 공매도를 못하기 때문에 이제 숏 커버링만 남는다는 거죠. 즉 환매수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외인 매수가 27만 주 정도가 나온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신규 공매도는 확연하게 줄었죠. 신규 공매도는 확연하게 줄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물론 이제 지금 투자주의 환기 종목으로 지정이 되면서 뭐 메이저들의 물량이 나옵니다. 외인이라든가 기관의 물량이 나오는데 자, 공매도 쳤던 또 세력들, 외인들은 또 숏 커버링을 안 할 수가 없겠고요. 이것하고 이제 부닥친다는 얘기죠. 부닥치기 때문에 이런 대량 거래가 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죠? 지금 이제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지원 지금 현재 상황은 제가 설명드려서 잘 아시는 거고 이제 수급이 중요한데 수급은 현재 그런 움직임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 화요일 날 지정이 됐기 때문에 목요일까지 여하튼 추적 오차 이런 것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기관이나 외인들은 매지원 물량을 갖고 있다면 물량을 털어낼 거란 말이에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목요일까지 털어내는 게 일단 마무리되는 수순으로 가는 거고 그리고 이 동안에도 물론 숏 커버링이라는 것이 들어오면서 어느 정도 물량을 좀 받아줄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금요일이 되면은 그 오버행 매물 부담은 없어진다는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목요일 날이 어떤 매물 나오는 피크고 그 다음에는 좀 반전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는 논리로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아. 일단 뭐 등락하거나 조금 밑으로 밀리면서 잘 방어하고 거래만 좀 많이 활성화되면서 물량을 받아줘서 그 다음에 이제 반전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은 있습니다. 하지만 여하튼 지금 현재 이 상황은 우리가 알고 대응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이 투자주의 환기 종목으로 지정이 되니까 시간의 단일가가 돼버리죠. 그죠? KRX 시장에서 그 장 마무리가 되면은 애프터 마켓 시장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시세가 나오고 NXT 시장에서 거래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벌써 거래가 안 돼요. 투자주의 환기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불이익이 생겼다는 거 일단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매지원 입장에서는 허가를 신약 허가 유대납을 받으면은 이 모든 것이 다 해소가 돼요. 그죠? 네, 그래서 여기에 물론 우리가 기대를 걸지만 지금 당장은 이런 수급 관계가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좀 인식을 하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싶고요. 그리고 여하튼 그렇게 될 경우는 사실 기관이나 외인들의 매수가 좀 다시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일단 코스닥 150 지수에서 편출이 된 것이 이게 좀 부담이 됩니다. 그렇죠? 일단 자금이 좀 들어와야 자본 총계를 올려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벅차손 50% 이상 비율을 좀 감소시켜서 그 마이너스 요소를 해소를 시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외인이나 기관이 안 들어온다면 결국 이제 뭐 제3자 유상증자나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물론 이런 것들이 지금 주가에 다 미리 반영이 된 그런 측면도 없지 않지만 이런 부분들이 있다 이거예요. 생각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여하튼 목요일 날까지 물량이 나올 수도 있지만 목요일 지나가면은 금요일부터는 가벼워질 수 있다는 거는 생각을 하셔야 된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제가 뭐 좋은 말씀만 드렸으면 좋겠는데 일단 우리가 객관적인 거는 알고 그리고 우리가 대응을 하더라도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그 말씀을 제가 드리니까 요걸 일단 잘 생각해서 대응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뭐 매일매일이 상당히 수급이 중요하고 변하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실시간 정보와 자료와 사인을 드리는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매지원이라고 꼭 문자를 안 주신 분들 좀 주시고요. 그리고 무료 텔레그램 방 매지원 입장이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최선을 텔레그램 방에 초대해서 제가 최선을 다해서 작은 도움이나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주세요. 네. 자, 그리고 제가 액티브 종목을 말씀을 드린다고 그랬죠.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는 말이죠. 액티브 ETF가 새로 출범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잘 알고 이 액티브 종목을 집중 공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액티브 종목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 그 지수 ETF를 투자하는 것은요, 네, 이미 한물 가버린 겁니다. 네, 이제는 지수가 한 차례 큰 폭으로 급등했다가 흔드는 그런 패턴이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 그 코스닥 쪽에서 출범하는 액티브 ETF를 봐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뭐 ETF를 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 액티브 ETF에 편입이 될 종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냥 뭐 개인들 사는 종목들이 되는 건 절대 아니고요. 실제로 이 액티브에 편입이 되는 종목들, 네, 이런 종목들만이 차별적으로 또 큰 시세를 낼 거예요. 물론 여러분 코스닥 쪽 액티브 쪽 ETF가 새로 출범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여러분들이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해요. 삼성하고 타임폴리오 쪽에서 먼저 이제 시작을 하는데 시작을 할 따름이고 이걸로 그냥 끝이 아니라 계속 연이어질 수 있다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 기관에서 만드는 이 기관에서 만지는 종목들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패턴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아마 기사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감 잡고 계실 겁니다. 그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액티브 종목을 해야 된다. 이걸 우리가 공략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수 ETF 쪽 관련주들은 사실 한물 갔습니다. 이제는 진짜 그 종목들 중에서 액티브 자산운용 쪽들이 간택하는 종목들만 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이제 삼성 액티브하고 타임폴리오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 이게 그냥 한 달 뭐 이렇게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뭐 몇 달간 계속 이어질 거다라는 얘기죠. 이 부분을 주목하셔야 돼요. 삼성에서는 예를 들면 코스닥 핵심 성장주에 집중 투자를 합니다. 어리버리한 종목들은 투자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쪽만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타임폴리오 같은 경우는 신성장 종목 이쪽을 주로 공략을 하는 거예요. 그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 그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은 국내 증시 역사상 최초입니다. 코스닥 비교지수 액티브 ETF가 등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초 지수를 단순히 복제하지 않고, 그러니까 지수 쪽 ETF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지수 쪽 ETF는 주로 이제 패시브라고 그러죠. 패시브. 펀드 매니저가 종목과 비중을 직접 결정을 하는 거니까 우리는 여기서 이 종목을 잡자 이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시총 상위주에 대한 쏠림 현상이 됐던 거는 이거는 지수 ETF예요. 그죠? 그러니까 종목별 차별화 장세 대응에 용이하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명확히 파악하고 대응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나와 있지만 액티브 ETF하고 패시브 ETF하고 비교를 한 거 나와 있습니다만 패시브 ETF는 지수에 투자를 하는 거고 액티브 ETF는 종목에 투자를 하는 거다. 모든 종목 투자하는 게 아니라 액기스 종목만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시장 지수 대비해서 초과 수익 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운용력이 종목과 비중을 직접 선택하는 거다 이런 얘기죠. 예. 그리고 투자 전략은 수동적이 아니죠. 지수 추종하지 않기 때문에 능동적이고 시장 상황에 맞춰서 발빠른 대응이 가능하다. 그죠? 네, 이게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이 액티브 ETF에서 공략할 종목을 여러분들이 이제 선택해서 저하고 같이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거예요, 논점은. 거기에 바로 포인트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고요. 자,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자산운용사가 그 삼성과 타임 이후에도 계속 출범해요. 하나자산운용, 미래에셋, KB, 신한, 한국투자신탁운용 이런 식으로 출범합니다. 그러니까 선도 주자인 삼성이나 타임 같은 경우가 분명히 이제 상당히 고무적인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서 이쪽으로 또 자금이 몰리는 겁니다, 여러분. 지수 ETF 쪽이 아니에요. 액티브 ETF 쪽으로 몰린다 이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건과 관련된 액티브 관련주를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게 뭐 한 종목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전번으로 액티브라고 꼭 문자를 주시면 아시겠죠? 뭐라고요? 액티브, 그죠? 능동적인 그런 뜻이죠. 액티브라고 문자를 주시면 제가 그 종목과 매수 타임과 매도 타임과 중간중간 AS까지 드릴 거예요.
액티브라고 꼭 문자 주셔서 이번에 한번 좋은 기회 한번 발견해 보시자고요. 예,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